정부는 9대의 외계 우주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어리어 51은 미국의 신화로운 최고 기밀 군사 기지입니다. 로봇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거대한 로봇 보세요. 이렇게 많은 게 보이나요? 우리가 이것들은 미국 정부가 외계인과 우주선에 대한 실험을 했으며 우리는 외계 우주선을 역설계했다고 합니다. 에어리어 51에서 촬영된 신비한 사진 2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지지 엔지니어는 내 대부에게 그것이 달걀 모양이고 매끄럽고 격합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절 표면 없음, 랩 없음, 유입구 없음, 배출구 없음 20개의 천년맥주 기억하세요. 어떤 외계인 찾는 사람들은 외계인을 위해 내서 사진을 탐색하는 반면 한 명의 화성 연구자는 구글 지도를 사용하여 에어리어 신안 근처의 기후 조절된 행거 안에 UFO를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최근의 영상은 이 플랫폼을 사용하여 과거로 돌아가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용자는 1989년 에어리어 51 직원이 UFO를 보관했다고 주장한 최상급 기밀 시설인 S4의 30m 크기의 UFO를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음모론자들은 그 판은 에어리어 51의 왼쪽 세 번째 건조한 호수 근처에 기후 조절된 행거 안에 있으며 밀레니엄 팔콘을 닮았다고 믿습니다. 행거는 디스크 주변에 지어졌으며 처음에 비행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 주변에 18도의 문을 열어 그것이 비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공항 활주로를 새롭게 개보수하고 모든 구조물의 새로운 과학자를 비밀리에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작은 여러 개의 승객 비행기가 종종 있습니다. 2010년 UFO 목격 1일의 창시자인 스콧 웨링은 행거에 보관된 여러 UFO 목격을 보고했습니다. 그는 UFO가 S4 근처에서 약 35.3마일 떨어진 곳에서 비행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1950년대 외계인의 키입니다. 예리한 외계인 생명 음모론자들은 새로운 쿠크디도 샷에서 외계인 로봇의 증거를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공군의 악명 높은 에어리어 51 주둔지 사이에 건물들 사이에 껴있는 이상한 구조물이 나타나는 항공 사진이 보입니다. 자칭 외계인 전문가인 스콧 웨링은 검은색 건축물이 그의 인간형 디자인으로 인해 외계인들이 만든 로봇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덜 흥미로운 그러나 더 타당한 해석은 어두운 몸이 단순히 건물이나 그림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작위 정보에서 패턴을 발견하는 인간의 성향을 더 큰 개념인 파라돌리아의 또 다른 예입니다. 내서 는 사람들이 구름이나 바위에서 식별 가능한 형태를 발견하는 심리적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섭네일의 외계인은 극도로 무서워 보이지만 실제일까요? 그는 동굴에 숨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에어리어 51의 지하 감시셀에 숨어있고 관찰을 받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아래 댓글로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18대의 신비한 비행기 에어리어 51의 위성 사진에서 발견된 신비한 구조물은 악명 높은 시설에 주둔 중인 최상급 미국 항공기로 추측되어 루머를 돌리고 있습니다. 센터널 하피 위성 이미징 사진은 큰 흰색 행거 근처의 활주로 끝에 주차된 거대한 식별되지 않은 물체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블랙 프로젝트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택시웨이의 젖은 자리 또는 그림자인가요? 블랙 프로젝트라는 용어는 이전에 F-117 나이트호크 은밀 전투기와 B-2 스피릿 핵 은밀 폭격기와 같은 고기밀 군사 계획을 진압해하였습니다. 일부 대중들은 UFO 목격이 군대가 비밀 무기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주장합니다. 음모론자들은 이 시설이 1950년대 로즈웰 사건에서 회수된 재료를 포함하여 추락한 외계 우주선을 보존, 조사 및 역설계하는 데 사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지는 다수의 최상급 비행기 실험장으로 사용되었으며 특히 1950년대의 유이 스파이 비행기와 그 후의 B-2 스텔스 폭격기가 유명합니다. 야카 플랫 크레이터 네바다 사막에 위치한 야카 플랫은 세계에서 가장 크레이터가 많은 지형 중 하나입니다. 이 크레이터들은 미국 정부가 한국전쟁 중에 시작된 수십 년간의 핵실험 결과입니다.
라스베이거스 북서쪽 약 65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네바다 실험장은 928번의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그중 100개는 대기 중에서 진행되었고 나머지는 지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크레이터들은 지하 실험의 결과로 형성되었으므로 그들은 공식적으로 충돌이 아닌 치마 크레이터입니다. 넬리스 공군 사격 및 폭격 범위의 평평한 분지는 사막, 풀, 포브스, 그리고 덤불로 덮여 있어 이러한 실험을 위한 보호와 프라이버시를 제공했습니다. 빛나는 UFO 그룹. 밤늦게 하늘에서 빛나는 묶음이 발견되었으며 우리가 비디오에서 볼 때 이 빛들은 이상하게 보입니다. 어느 순간 일부 빛들이 사라지고 한 개만 깜박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와이 상공 뉴욕, 미주리 강 근처, 샌프란시스코에서 UFO 목격 보고서가 있었으며 국제우주정거장 위를 통과하는 UFO 무리도 휴스턴과 샌안젤로 위에 있었습니다. 이는 지진 활동과 자기 폭풍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태양 주기에 들어서면 2024년에 UFO가 활발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아마도 4월, 8월 및 10월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외계인 비행기 에어리어 51은 세계에서 가장 숨겨진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이제 UFO 조사관인 보안팀 10은 네바다 군사 사이트에 은폐된 외계인 기체를 보여주는 유출된 비디오를 게시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례적인 비디오는 하늘에 머무르는 비행 물체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며 이 물체는 사이드 투 사이드로 스르륵 움직이면서 이상한 빛을 발산합니다. 이 비디오는 1980년대 또는 1990년대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며 숨겨진 보석이라고 불렸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물체는 영화가 진행됨에 따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서 이상한 빛을 발산합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많은 음모론자들과 UFO 연구자들이 네바다 기반의 군사 실험 사이트에 집중했으며 이곳은 기밀 외계인 기술을 보관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거대한 군사 시설은 북동쪽의 건조한 호수 배도와 서쪽의 작은 산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어리어 51은 정부가 2013년까지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계인 열렬한 지지자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확장의 시간 간격 1970년대 후반부터 많은 음모론자들이 이 사이트에 집중하여 기밀 외계인 기술을 보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구글의 시간 간격이 지난 32년 동안 비밀 기지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보여줍니다. 이 거대한 군사 시설은 북동쪽의 건조한 호수 배도와 서쪽의 작은 산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오랫동안 공개적인 시야에서 차단되어 왔으며 주변 지역에 무장 경비가 주둔되어 있습니다. 시간 간격은 초기 사진이 찍힌 1984년 이후 미국 군이 기지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현대화한 것을 보여줍니다. 오래된 활주로는 이제 훨씬 더 넓고 길며 더 큰 두 번째 활주로가 더 동쪽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사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주로 기지의 북쪽 끝에 건물을 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군사 기술자들은 기지 서쪽 산에 꾸준히 굴착하고 있으며 발굴 사이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장되지만 그 목적은 불분명합니다. 에어리어 51은 미국 정부가 대중과 공유하기를 원치 않는 UFO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자선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비밀 지하 입구 구글 어스 사용자가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비밀 시설인 에어리어 51로 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산비탈의 숨겨진 입구를 보여주는 위성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동일한 지역에서 촬영된 사진을 제공했는데 그중 하나는 1998년의 입구나 그로 통하는 도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영상은 산의 기슭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주차장을 보여주며 그중 하나는 바위 속에 팔로 연결된 터널 입구 부근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로는 산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에는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2010년, 2005년의 위성 사진은 동일한 장소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1998년 사진은 건물이나 도로가 보이지 않는 황량한 모습입니다. 이미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된 사진을 발견하고 공유한 개인은 이 사진이 남부 네바다에 위치한 폐쇄된
미국 공군 시설인 에어리어 51의 입구를 보여주는 것으로 믿습니다. 에어리어 51은 남부 캘리포니아의 에드워즈 공군 기지가 관리하고 있으며 몇 년 동안 다양한 음모론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헌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기지가 UFO, 외계인 유해 및 외계 기술을 저장하는 데 사용된다고 믿습니다. 금속 달걀 모양 UFO 내부 고발자가 1980년대 에어리어 51에 보관되어 있던 금속 달걀 모양의 UFO에 대한 놀라운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CIA가 먼 사막 지역에서 발견한 후 네바다 공군 기지의 엔지니어들은 이 이례적인 비행기를 조사하기 위해 그것을 가져온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여는데 실패한 후에 나중에 다른 기지로 옮겨졌습니다. 그들은 이 비행기를 달걀 모양으로 SUV 정도의 크기로 매끄럽고 격합이 없는 금속으로 은백색이며 바깥쪽에 조절 표면 F의 유입구 또는 배출구가 없으며 글자나 기호가 없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재능 있고 지식 있는 엔지니어들입니다. 그들은 전원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X의선은 그것을 관통하지 못했으므로 그것은 단단한 물체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열고 구멍을 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물질의 매우 작은 샘플을 얻을 수 있었고 화학자는 아니지만 저는 그들이 이것이 지구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도출했다고 믿습니다. 사건에 대한 메모와 다른 보고서 및 목격자 증언이 2021년에 회의를 준비하여 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330m 높이의 단일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면서 외계인 연구가 비밀스러운 에어리어 신안 근처 사막 환경에 감춰진 거대한 단일체를 발견했습니다. 이 수수께끼의 건물은 삼각형 모양의 단일체로 현대적인 고층 빌딩을 닮았습니다. 이 탑은 약 330피트 높이에 이릅니다. 자명한 이유로 시민은 이곳을 방문하거나 가기를 감히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일체에 대해 수많은 음모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연구자들은 이 장소가 우주 전체의 외계인들과의 통신을 확립하기 위해 설계된 외계인 시설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서 순간이동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며 다른 아이디어는 에어리어 51의 330톤 높이의 단일체가 외계 기술로 개발된 미국 항공기 생산시설의 감시 장치라고 주장합니다. 나머지 중에서 눈에 띄는 하나의 개념은 이 단일체가 단순히 홀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어리어 51의 사람들은 이 330톤 높이의 단일체 뒤에 있는 이유를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관심 있는 구경꾼들이 이곳을 멀리하도록 계속 강조하며 그들의 질문은 대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에어리어 신안 근처에서 발견된 330톤 높이의 단일체는 그 지역에 대한 신비로움을 증가시키고 열렬한 지지자와 회의론자의 흥미를 자극했습니다. 원소 115. 런던 대학 연구자들이 주도하는 국제적인 물리학자 팀이 원자 번호 115를 가진 합성 초중량 원소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2003년 발견된 115번 원소는 공식적으로 이름을 지정받지 않았지만 현재는 우는 펜티움 또는 UUP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독일의 GSI 연구센터에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연구 결과는 미국의 물리학자들이 이전에 측정한 결과를 지지합니다. 실험 과정에서 그들은 초중량 원자에게 구조와 행동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하는 데이터에 접근했습니다. 115번 원소는 1989년에 처음 발표되었으며 유명한 에어리어 51 고발자인 밤 나자가 정부의 UFO가 신비한 115번 원소로 충전된다고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물론 당시 라자의 주장은 미학계가 115번 원소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스꽝스럽다고 여겨졌습니다. 그의 주장은 2003년 러시아 과학자들의 그룹이 이 귀중한 원소를 만들었을 때 신용을 얻었으며 이제는 다수의 테스트를 통해 115번 원소의 발견이 확인되었습니다. 9. 티카브 피크. 에어리어 신안시설은 엄격히 지키고 있으며 모든 측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건조한 호수 베드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람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군대가 이 산 정상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가장 성실한 시선 감시자들은 티카부 피크에서 비밀 군사시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전 과제는 적절한 4WD 차량을 가진 개인만 시도해야 할 25m의 진흙길입니다. 거기서부터는 약 1.2m의 단거리지만 위험한 쓰러져 가는 쉐이를 타고 1000ft의 고도를 올라야 합니다. 여름에는 하이킹이 힘들며 중간에 물이 없으므로 반드시 가져와야 합니다. 정상에 도착하면 티카부 밸리와 성스러운 그레일인 에어리어 51을 훌륭한 전망으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제대로 보려면 쌍안경이 필요한 흰색 건물 외에는 볼 것이 거의 없지만 상상력은 숨겨진 외계인 기적에 대한 생각으로 날아갈지 모릅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 블랙 메일박스에 들러보세요. 거기는 하늘을 바라보는 눈을 고정한 다른 UFO 애호가들과 만날 수 있는 외계인 추격자 스팟입니다. 담나자 로버트 스콧 나자는 미국의 음모론자로 자신이 1980년대 후반에 외계인 기술을 역공학으로 복제하는 데 고용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활동은 약 50일 지역으로 알려진 미국 공군 기지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S4라는 비밀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라자는 외계인 비행기를 연구했으며 최근 만 년 동안 외계인이 인간 사건에 참여한 내용을 상세히 기술한 미국 정보 요약 문서를 읽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주장은 에어리어 51에 대한 공공의 주목을 더욱 끌어들이고 분류된 작전에 대한 음모론을 격려했습니다. 의심론자와 다른 UFO 연구자들은 그의 주장을 분석하고 기각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헌신적인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라자는 외계인 생명체나 기술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그의 주장된 학력과 경력 이력 중 일부는 과장되거나 허구로 판명되었습니다. 라자는 범죄 행위에 가담하기도 했는데 1990년에 매춘망상으로 구속되었으며 2006년에는 불법 물질 유통으로 다시 구속되었습니다. 많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라자의 이야기를 검토하고 그것이 꾸며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결정했습니다. 300m 떨어진 지하기지. 음모론자들은 에어리어 51에 캘리포니아 해안과 연결된 비밀 지하 도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블레이크 커즈인즈라는 블로거는 과거 에어리어 신한 근무자들이 그 기지 아래에 있는 지하 도시가 300m 떨어진 캘리포니아 해안에 이르는 것을 그에게 알려줬다고 주장합니다. 분명히 에어리어 51은 얼음산의 꼭대기에 불과합니다. 고속으로 날아가는 구형 물체.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하늘을 고속으로 지나가는 구형 물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전형적인 외계인 우주선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이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지 알려주세요. 흰색 비행 접시. 에어리어 51을 내려다보는 산에서 비디오에 포착된 확인할 수 없는 비행 물체입니다. 네바다의 티카부 피크를 오르는 하이커들은 가장 최첨단 항공기 기술이 시험되는 장소인 이 은밀한 시설을 보려고 했습니다. 명세자들은 이 신비한 미국 공군 기지가 폐쇄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음모론자들은 그곳에서 헬리콥터, 차량 및 비행기를 발견했습니다. 비행기가 행거로 들어가는 근처에서 흰색 비행 접시가 부유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외계인 목격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큰 새로운 행거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행거는 건물의 거의 1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로 폭 210피트, 길이 250피트로 매우 높이 서 있습니다. 에어리어 51의 보호를 제공하는 HH-60 해부 호크 헬리콥터 중 하나가 또 다른 산과 티카부 피크 사이의 시설 사이를 날아다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외계인 납치. 외계인 납치는 지구 밖에서 납치당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현상입니다. 이들은 외계 생명체에게 납치되어 신체적 및 정신적 실험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납치를 당한 사람들은 보통 납치당한 사람이나 체험자라고 불립니다. 대부분의 과학자와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험을 연상성, 수면마비, 속임수 및 정신병학적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회의론자 로버트 쇠퍼는 납치를 당한 사람들이 묘사한 외계인과 과학 소설 영화,
특히 1953년에 개봉된 화성에서 온 침략자들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전형적인 납치 사례는 피납자의 생식기관에 중점을 둔 강제의학 검사를 포함합니다. 납치를 당한 사람들은 환경 오용과 핵무기의 위험에 대한 경고를 받았거나 다종 간 교배에 참여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납치 이야기의 요소들은 주장된 피납자의 원주민 문화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정체불명 비행 물체, 외계인 납치, 그리고 마음을 조종하는 계획은 모두 급진적인 정치적, 종말론적 및 천년주의적 서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납치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었지만 특히 미국을 포함한 영어권 국가에서 보고가 더 많습니다. 1961년 베티와 바니 힐 부부는 가장 처음으로 널리 보도된 주장된 외계인 납치 사례입니다. UFO 납치 보고는 1970년대 중반 정점 이후 감소했으며 외계인 납치 이야기는 주류 언론에서 더 적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회의론자 마이클 셔먼은 카메라, 폰의 널리 사용이 그러한 주장에 대한 입증 부담을 높인다고 주장하여 이러한 주장의 감소에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캐모두드. 캐모두드는 4명으로 이루어진 작은 그룹으로 엔진을 업그레이드하여 속도를 높인 2대의 화이트 포드 랩터를 운전합니다. 그들은 두 쌍으로 나누어져 각각 자신들의 랩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이 카모플라주 의상을 입고 있어서 그들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화이트 랩터 또는 알비노 스피더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에어리어 51을 순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첫 번째 방어선으로 주변의 침입자에게 경고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처음에 있기는 하지만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한거에 피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잔인할 수 있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신중합니다. 캐모두드는 엔진을 강화한 화이트 포드 랩터 픽업 트럭을 운전합니다. 각 트럭은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차릴 수 있고 경고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흰색으로 도색되어 있습니다. 이는 흐린 날씨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름이 페인트의 색상과 일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캐모맨은 군인들이 입는 것과 유사한 카모플라주 오버롤을 입고 있으며 일부는 카모플라주 재킷과 주황색 및 라임 그린 안에 있는 셔츠를 입습니다. 비밀 스파이 비행기. 이 비디오에서는 하늘을 날아가는 큰 비행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행기입니까? 그 비행기의 구조는 어느 정도 비행기와 비슷하지만 동시에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이를 UFO나 거대한 스파이 비행기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무인 항공기인가요?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로 무인 비행기 같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이상한 구멍이 텐터클과 함께 나타남. 높은 기밀도 때문에 네바다의 미국 공군 기지는 오랫동안 외계인 실험과 연관되어 왔으며 그들은 지상에서 무언가가 빠져나온 후의 상황을 실수로 드러낸 것 같습니다. 관찰력이 뛰어난 시청자가 꽃그지구에서 발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공장에서 약 3마일 떨어진 곳의 구멍이라는 구조물로 보이며 뭔가 이상한 것을 튀어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주에서 오지 않은 무언가를 석방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곧 그것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에어리어 51 주변에는 많은 신비가 있지만 나는 이곳이 최고 기밀의 미국 고기술 군사 장비를 테스트하는 곳이라는 생각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비디오를 즐겨주셨기를 바랍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서